민주당과 함께 이름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더 큰 더 큰 대한민국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 이지은입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26일만을 남겨놓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이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힘차고 위대한 여정에 MTV도 동행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내란 속에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줄여서 다시대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데요. 목요일은 저 이지은과 함께 다시대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힘을 팍팍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MTV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이재명, 오늘 첫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다시 시작 우리의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일단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죠.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와 최상목의 2차 내란에 이어서 조희대의 3차 내란까지 모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국민이 함께 눈부신 승리로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당 선대위에서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이자 한강벨트 특별본부장을 맡으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왜 지금은 이재명인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재판이 연기가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총괄 선대위랑 선대위 공동 회의 겸 오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제 위기를 넘길 것인가, 뭐 탄핵을 할 것인가, 한 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이 온갖 전략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연기가 됐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박수 치고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행동에 옮기려다 이거 일단 스톱.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짜자 이러면서 어제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이 선거 기간에 우리 또 이지연 또 위원장께서도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 선거가 있다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을 하고 또 아예 그 시기에는 좀 기일을 잡지 말아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하면 네. 대부분 그는 수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더구나 이 선거 한복판에 그렇게 기일을 잡는 것은 사실은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랑 네, 똑같잖아요. 그 날은. 그래서 이게 기일이 변경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날 기일 잡힌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어쨌든 네. 당연한 일이 이렇게도 어렵게 우리가 맞아요. 쟁취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씁쓸하기도 하고 네. 좀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식사 시간에 그걸 들으면서 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다들 연기됐대 이러는 거예요. 다 우리 편이구나 싶어서 네. 연기된 거 축하드려요. 너무 다행이죠. 이러면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서울고법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주요했던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국민의 힘이다. 네. 위대한 국민의 그 승리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힘.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맞아요. 한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기록을 읽었다면 그 로그 기록을 내놔라. 네. 이 서명을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대법원 앞에 또 고등법원 앞에서 연일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국민들의 분노의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아마 상당히 깜짝 놀랐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플러스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청문회나 특검이나 또 법률 개정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 뭐 또 탄핵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총 공세를 펼쳤잖아요. 네. 거기에 결국 우리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법원이 사실상 항복한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그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은 이후부터 민주당에서는 긴급 의총하고 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계속 그냥 국회에 계속 계셨던 거죠. 예, 그날 그 계속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도부 회의를 계속적으로 열고 그리고 의총을 계속 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아주 긴박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발 조치를 하고 특검을 도입하고 또 뭐 탄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또 뭐 또 만약에 이 현실화 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어떻게 뭐 개정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아이디어를 다 내시고 그걸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할 건가 이런 걸 모든 의원들이 정말 머리를 짜내면서 전략 회의를 했었어요. 정말 22대 국회의원님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 전이랑 비해서 어떠세요? 제가 이제 뭐 퐁당퐁당 3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례를 했고 20대 했고 지금 이제 22대인데 지금처럼 의원들이 단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너무나 이 전략적이시고 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정책 전문가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정권까지 우리가 가져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들과 또 정부와 대통령이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내가 2000년도부터 민주당을 봐왔는데 이렇게 일 잘하는 민주당 처음 본다 이런 네. 칭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참 너무 고생도 많으시지만 그만큼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조이데이 사법 쿠데타로 좀 재밌는 게 민주당 당원이 확 늘었다고 해요. 평균 가입 수의 한 10배가 되는 그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데 추천인에 전부 조희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우리가 조희대에게 무슨 공로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게 씁쓸한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네. 그래도 일국의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면 네. 희화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상권 분립, 이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훼손한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의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네. 당원들이 더 늘어나고. 많이 가입하게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1등 공신이 그렇죠. 굉장히 네, 네. 좀 씁쓸하면서도 네, 네. 어, 아이러니한 네, 그런 현실인 것 현실입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이지연 위원장을 보면서 네. 이 민주당의 이 유능하고 뛰어난 이런 인재들의 우리 이지연 위원장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을 오늘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 또 칭찬하지만 네. 우리 이런 원외에 네. 정말 아까운 이재현 위원장 같은 이런 인재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야 될 그런 인재가 아직 바깥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번에 꼭 들어오시고 그 전에라도 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기를 바라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TV에서도 이지연 위원장 많이 응원하고 너무 유능하다. 근데 진짜 너무 네.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예요. 제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네. 후배입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댓글 소개해드리면요. 스마일07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함께라니 깍 해주셨고요. 미나님께서 너무나 유능합니다. 이지은 해주셨습니다. 또 이지은 전현희 화이팅 23대는 꼭 금배지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이게 또 이야기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판 기록 6만 7천 장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판 기록이 6만 8천 여장이다 6만 얘기하는데 8천 여장. 숫자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좀 정확해야 되니까 네. 수만 여장. 수만 이렇게, 여장. 네. 이렇게. 근데 제일 처음엔 다 읽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전자기록으로 읽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 다 안 읽어도 된다. 이거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바뀌는 것도 웃기고 이틀 만에 이 정말 6만 몇 장이든 7만 장이든 다 읽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또 법률가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이거를 떳떳하게 나 안 읽었다. 안 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어떻게 됐냐면 법사위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우리가 보통 재판 기록은 종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보편화된 아직 전자 기록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위원들이 그 수만 장에 달하는 그 기록을 실제로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복사를 해서 읽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그런 실무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법관들에게 그 다 종이로 다 복사를 해줬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좀 있다가 이제 다른 직원들의 쪽지를 받아서 사실은 이걸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스캔을 해서 법관들이 다 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다면 그 본 기록을 내놔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또 일하시다 보니까. 국민들 100만여 명이 이틀 만에 로그 기록 내놔라 이런 이제 서명을 소명을 했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제 꼼짝없이 네.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한 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만 하루 만에 판결을 평의를 하고 네.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낸 냈어요. 거죠.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판결 네, 선고를, 선고를 했고요. 했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러니까 만 하루 동안 그 판결 소송 기록을 읽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읽지 않은 게 명확하고 로그 기록 내놔라 이러니까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대법원은 원래 소송 기록 다 읽는 데 아니야.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걸 네. 자백을 했죠. 네, 네. 조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6만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이틀 만에 읽는다는 거, 만 하루 만에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불가능하다는 게 자기들도 아니까. 네. 근데 날짜는 딱 만 하루 만에 다 읽고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 안 읽은 거 맞는데 원래 대법원은 기록 다 안 읽는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법사위에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기록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당연히 기록을 다 읽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관이 기록을 읽지 않고 판결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읽은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읽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록을 읽지 않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맞습니다. 기록이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거를 본 다음에 필요하면 뭐 법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뭘 더 찾아보면 찾아볼지언정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기록인데 저 기록조차 보지 않았고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을 원래 안 봐도 된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원래 안 봐야 되는 건 전혀 있을 수 전혀 없고요. 아니고.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기록 읽는 겁니다. 네. 지금 종이 기록을
열심히 있는 이게 판사들의 기본 업무예요. 그래서 그걸 안 읽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기록을 안 읽고 판결을 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유죄 판결할 거야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이재명을 죽일 거야.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 대선에 못 나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런 예단을 가지고 그냥 그 결론으로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아이고. 그런 내용이 이번 네. 대법 판결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했어. 1심 유죄 판결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거의 1심 판결 복부시죠. 네, 복사판이에요. 거의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1심 판결문 가지고 이거 우리 판결문 쓸 거야라고 준비를 한 상황이니까 기록을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명백한 위헌 위법한 판결. 그렇죠. 그러면 어제 이제 다행히도 고법의 그 이제 재판 공판이 연기는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희대의 사법 희대의 사법 쿠데타. 네. 네. 그래서 좀 이름도 그렇게 그렇죠. 희대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고법으로 넘어가서 고법에서도 바로 판결 그러니까 심리 기일을 잡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대선 한가운데 네. 사실 5월 15일이면 우리가 5월 12일에 선거를 시작하죠. 시작하니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네, 네. 그럼 그날 하루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선거 기간 동안은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게 그동안 관례입니다. 네. 그리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날은 우리가 좀 힘드니까 다른 날로 기일 변경해 주세요 하면 기일 변경을 해줍니다. 재판부가. 네. 그런데 이날 지금 고법이 이런 중요한 대선에 이 한가운데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은 고법도 대법과 어느 정도 의사 연결이 있었던 거 아니냐. 더구나 이 이제 그 송달하는 게 보통 우편 송달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집행관 송달을 결정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법과 인천 네. 주소지와 이제 직장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은 어떻게든 이 재판을 15일에 열겠다고 생각으로. 네. 처음부터 작정을 한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고등법원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들끓고 분노를 하니까 뜨거 하면서 사실 이제 연기를 한 건데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일을 연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지금 사실상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을 한 이 사실은 분명히 지금 네.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네. 거기에 대한 뭐 이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14일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라든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고발 조치 네. 그리고 특검 도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직 탄핵에 대해서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사법 쿠데타의 주범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밈 이런 것들이 SNS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특히 성범죄 저지르면 꼭 만나야 하는 희대의 재판관이라고 해서 저런 그 판결을 한지 몰랐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15세를 임신시킨 40대 그루밍 성범죄자를 사랑이라며 무죄 판결을 했고요. 여 경찰관 성폭행 시도한 미군을 심신미약 이유로 무죄 판결했고요. 피해자가 싫다 표시 안 해서 가슴 만진 혐의를 무죄. 다 무죄예요. 다 무죄. 댓글 조작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도 본인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 했습니다.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무죄.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주심 박근혜 뇌물광역 혐의 무죄 취지 소수 의견. 연인 농약 먹여 살해한 독살 혐의 18년 나왔었는데 그것도 무죄로 판결을 했네요. 야, 이거 정말 진짜 희대의 판결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다시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뭐 SNS 있나요? 또 다른 내용들 있나요? 사진?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네티즌들이 정말 센스가 뛰어난 것 그런 걸 또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 또 보면서 느낀 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죽이려고 사법살인을 하려고 들면서 윤석열에는 어떻게 그렇게 또 너그러운지 지금 윤석열은 계산책 시키면서 밖에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재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그리고 내란 공모자들 네네. 사법부가 사실상 이런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뭐 정말 또 희대의 판결을 했죠. 네. 이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그쵸. 취소를 한 그 지기현 판사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판결을 했고 또 뭐 지하 통로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 언론들의 포토라인 뭐 그걸 이런 이제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피하게 해준. 알 권리를 방해하고 네. 처음에는 아예 재판정도 공개하지 공개했고. 않고 네. 지금은 이제 뒤늦게 공개를 했지만 그리고 또 김용현이라든지 지금 내란 공범들 네. 재판받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전혀 뭐 모르고 언제 있죠. 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비공개예요. 완전히 비공개로 해서 국민들이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음. 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법부가 아예 그들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차단해주는 이 사법 방탄 이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희대의 특혜를 사법 방탄 특혜를 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도 특권을 주고는 있죠. 희대의 신속한 판결. 아이고 그렇죠. 네. 신속한 판결. 이 그동안 네. 이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정말 대법원에 가서 9일 만에 이 2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네. 이런 거는 일단 그 내용 타당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대선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다시 재항고를 대선 기간 내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네. 이런 의지를 보이는 이런 사법부의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제공하는 이런 신속 재판의 네. 특권. 정말 너무 정말 이 두 문제가- 가지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이걸 누가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할 것이며 정의의 여신이 작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에 이 상고심이 올라가면 억울한 사람, 빨리 재판받고 싶은 사람, 빨리 우리 재산권 침해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이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리는 네.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일이 많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참에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아, 사람을 좀 그래서 늘려드리겠다. 대법관을 그냥 증원시켜드리겠다.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이 대법관들의 이 경로, 네.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는 이런 걸 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해드리겠다. 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희대가 어떤 사법 개혁의 불을 당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권익위원장 하실 때 또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그 악랄한 실태를 너무나 잘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혜가 베풀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길거리를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더 열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제일 처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네. 탄압을 온몸으로 받은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 권력자들의 이 딱 표적을 삼아가지고 탄압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그런 게 있었어요.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제가 맞은 이 윤석열 정권의 화살, 온몸에 꽂힌 그 화살을 빼서 저들에게 불화살로 돌려주겠다. 그런 걸 이제 제가 뭐 여러 장소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불화살을 쏘기 네.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불화살을 쏘다 보니 이제 드디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지금 이제 몰락하기 그렇죠.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도하고 네. 사실 법도 없고 법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런 정권 정말 처음 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고 네. 고아무치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 와중에 국힘은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후보를 낸 것도 부족해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단일화를 하겠다고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 패러디 사진 하나 볼까요? 아이고, 네, 네. 지금 이제 캐치 문 이렇게 문은 뭐죠? 캐치 문 캐치 김문수, 네, 네. 김문수. 네, 저 위에 보면 따라잡을 수 없는 후보 김문수, 버려진 사기꾼 한덕수, KTX 타고 글을 쫓는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입니다.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요. 사실 김문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어렵게 그또 아마 3억인가요? 이 네, 네. 기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네. 또 이분이 별로 재산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네. 당일날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분 나쁠 것 얼마나 같아요. 예,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느낌은 단일화가 쉽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 된 상황에서는 저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당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 네. 당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김문수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등록일만 무사히 넘기면 기호 2번은 따놓은 당상이고 네. 그러면은 나중에 한덕수와 그때 이후에 단일화 하더라도 자신으로 단일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당 밖에 있는 이 용병 네. 한덕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목을 맬까? 네. 어떻게든 단일화를 시켜서 사실상 한덕수에게 갖다 바치자라는 게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왜 그러냐? 네.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대선은 이길 수 없다. 네. 대선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권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당권을 잡으려면 당 밖에 있는 허수아비 후보인 한덕수를 끌어와서 후보로 출마를 시켜서 대선에 출마하면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정치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네, 조직적 네.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내 지도부들이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있는 당권을 노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라 당권을 당권을 노리는 노리고. 저들만의 사실상 그 싸움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마이너리그. 네. 네. 그래야지 당권이 있어야지 다음번에 또 공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속보를 봤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그 국힘 지도부 등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란 세력들 보면 정말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이재명을 무서워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까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OX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네. OX. 네, OX가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재명은 불사조다.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이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네. 그동안 수많은 죽음의 기회를 넘겼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죽지 않고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오히려 더 강력한 또 방탄복을 입은 것처럼 더 강해지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재밌는 만화책 네.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네, 네. 드래곤볼 알아요. 네, 네. 드래곤볼 모을 때마다 점점 뭐 슈퍼 샤이아인으로 그쵸.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네. 업그레이드 엄청난, 되죠, 예, 막. 파워풀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거인이 된 그런 진짜
넘사벽 정치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법으로 죽이려 해도 살아나고, 그죠? 네. 칼로 죽이려 해도 살아나고, 언론으로 죽이려 해도 살아난 불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머 감각, 민주당 탑3 안에 든다?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후보님이 약간 개그 욕심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욕심이 있으세요. 있죠. 약간 아재 그래서 개그도 막 하시고. 엄청 하시려고 노력을 네, 하세요. 네. 그러나 썰렁합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네. 어떻게. 그래서 노잼이죠. 아, 노잼. 그러나 노력은 하세요. 네, 네. 그럼 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개그에 일부러 웃어준 적이 있다? 이제 분위기상 좀 웃어드려야겠다. X십니까? X? 아니, 예,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죠, 당연히. 이게 다 직장인들의 비애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우리 보스가 좀 웃어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하하하 하면서 좀 웃어드리는 거죠. 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사랑꾼이다? OX. O. 네, 네. 진짜 사랑꾼인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일단 제가 TV에서도 네네. 그 예전에 동상이몬 네, 나오셨을 때. 보면 진짜 사랑꾼이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그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페북에 아내분을 향해서 네. 사랑한다 이경아 네, 맞아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 절절한 아내에 대한 사랑 보면서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김혜경 여사님을 이제 종교 행사에 동참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네. 동행을 하고 식사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집에서도 그렇게 물론 이제 약간은 이제 막 남편에 대해서 밖에 나오면 이제 부인이 좀 약간 헐뜯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했지만 아내분께서도 너무 애정이 남편분에 뚝뚝 대한 떨어지는. 그런 애정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신혼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애하는 듯한 분이 느낌. 너무나 이렇게 알콩달콩. 진짜,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동상이몽 이런데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게 짤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이제 이재명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투닥투닥 싸울 때도 이재명 대표님은 후보님은 이제 자기가 변호사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니까 네. 그 사모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 안 달래주고 저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짜증난다고 툴툴거리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두 분이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제가 두 분 다 진짜 사랑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 국힘 지도부를 고발했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잘못된 뉴스를 읽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OX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 중독자다. OX. X. 이게 요 정도면 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은 X인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상당히 SNS를 많이 하셨고 네. 늘 하시고 네. 그걸로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이제 즐거움과 정치인의 또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못 하시죠. 정책을 챙기고 또 밖에 나가서 소통해야 되고 행사에 참석해야 되고 회의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과거만큼 이렇게 SNS를 자주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SNS의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로 가장 먼저 SNS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과 소통하는 네. 이런 일을 가장 민주당에서는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SNS 그 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실제로 다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다 보시고 필요한 건 또 답글도 다시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골드 버튼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부러운데. 부러워요. 지금 서울시당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둘 다 서울시당은 지금 9만 명이 넘었고 저는 네. 8만 명 조금 넘었는데요. 8만 1,600명? 부럽습니다. 네. 실버 버튼 우리 같이 실버 서울시당 버튼을 위해서 또 전현 TV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서울시당 구독자 여러분들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현희 TV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서울시당 TV MTV 구독 좋아요. 예, 우리 같이 상생하는 걸로. 같이 상생해서 실버 버튼 같이 받아봐요. 화이팅. 네, 실버 버튼 화이팅.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별명도 참 많은데요. 여러 별명들 중에서 의원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고르신다면 네, 화면으로 보시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 늙은 친칠라, 행정 GPT, 극수저.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디바가 왜 디바냐면 그때 이제 계엄의 밤에 이렇게 넘으실 때 그게 너무 멋있어서 외국인들이 오 디바라고 한 거에서부터 비롯이 됐는데요. 한 손으로 이제 라이브 하면서 한 손으로 담 확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온 건데요. 디바. 그다음에 2번 늙은 친칠라는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그쵸? 아기 친칠라 같은. 네, 네. 3번 행정 GPT는 행정의 달인이셔가지고 행정 GPT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4번 극수저는 요거 있나요? 예. 이제 상대의 마음을 벅벅 긁는다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 집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아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야 진짜 너무 웃겨요. 아, 진짜. 예. 네. 또 웃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정말 상대의 속을 북북 긁는. 네. 표정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극수저 네 개의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있으십니까?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행정 GPT. 네. 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저한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GPT 지금 네. 열심히 쓰시고 사실상 이 GPT도 가장 얼리 어답트로 네. 이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원이세요. 네. 근데 이걸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GPT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꼭 가르쳐 드렸다 하기는 아, 그렇지만 의원님한테. 아, 그래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네네. 뒷자리에 저랑 이렇게 이재명 후보랑 같이 이렇게 대표 시절 이제 네. 뒷자리에 같이 앉는데 가운데에 김민석 최고가 있고 네. 근데 김민석 최고가 없을 때 네. 저랑 이재명 대표랑 이제 둘이서 뒤에서 앉아서 좀 약간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이제 긋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네. 머쓱해서 제가 GPT를 제가 이제 그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후보의 대표님께 대표님 행정 GPT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오. 이래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이제 뭐 제 GPT를 막 가지고 막 사용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건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GPT를 바로 깔아서 그날부터 엄청 열심히 이용을 하시더니 지금은 저보다 오. 훨씬 더 잘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행정에서 정책에서 GPT를 활용하는 그죠. 노잼 자녀니. 행정 사실 GPT. 극수저 디바 친칠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네. GPT 또 사연을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그렇죠. 의원님 살짝 더 끼워 넣으려면 네, 네,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려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즘 또 대선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을 이재명 대표로 바꾸는 그런 이재명으로 바꾸시다가 유행 중인데요. 의원님도 프로필 사진 바꾸셨어요? 네, 바꿨습니다. 지금 아주 귀요미 이재명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 프로필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8가지가 있는데, 리얼, 이재명 스명스명한 상황,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재명, 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있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이제 하트하는 아주 귀여운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있고요. 7재명도 있고, 제일 이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무슨 트로트 부르는 것 같잖아요. 가수 같으네요. 네. 사실 저게 뭐냐면 수락 연설 하실 때 대통령 네. 후보 수락 연설 하실 때 그 정말 모습인데 감동의 연설이었죠 그날. 그렇죠. 네. 근데 저걸 또 저렇게 많이 해서 밈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 픽은 뭡니까? 네, 저는 하투 이재명입니다. 하트 이제 저걸로 바꿔야겠어요. 네, 저게 굉장히 정말 인상이 좋고 네. 누가 보더라도 친근감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래서 저는 하투 이재명 하겠습니다. 하트 이재명. 네, 또 이제 우리 댓글로 스마일 07님 이 후보님 재밌는데요.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에어블랑님 두 분도 귀요미라고 해주셨고 바람님 이지은님 다음 정부에서 큰 역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나누는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예, 또 급히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굉장히 많이 맡아주셨어요. 특히 한강벨트 특별본부장 맡으셨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소감과 포부 그리고 뭔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필승 전략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이자 특히 이제 한강벨트 본부장을 맡아서요. 그래서 한강벨트가 사실은 강남 쪽에서 오는 그런 이제 보수의 물결, 네. 그것을 그 한강벨트에서 막아서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또 강북벨트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막아서 사실상 우리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성동갑이 한강벨트의 한가운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근처에 우리 또 마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포갑 이지연 네. 위원장이 네. 제가 본부장 그리고 부본부장 네, 역할을 맞습니다. 맡아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작전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강벨트에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공약 네.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걸자. 현수막을 처음부터 이제 바로 현수막을 걸고 그걸로 우리가 이번에 한강벨트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출발로 하자 이런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한강벨트에서 승리하는 게 이번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지연 부본부장과 함께 이 다양한 전략 아이디어 내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화이팅! 화이팅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든든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후원 계좌 한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후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코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언제부터 어떻게 지지하게 됐는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첫 시간인 오늘 어떤 분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설레입니다. 지금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시는 당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유명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딸로 나와서 지금은 또 서울의 소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또 청년인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예슬님은 지역구는 어디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구체적인 지역구를 말할 수는 없고요. 네. 현재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초선 의원님이신데 매우 열심히 하신다는 점. 박선원 의원님 아니십니까? 비슷한 지역입니다. 네. 노종면 여기까지만.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의 신상 정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예슬 당원님께서는 언제 당원 가입하셨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22년 3월 16일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3년 가까이 되셨네요. 3년 넘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지지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집안이 부모님부터가 꽤 오랜 시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지를 하셨던 민주 집안이에요. 민주 집안. 아버지가 집안. 네. 네. 아침에 깨시면 항상 뉴스 공장을 틀어놓으셔서 알람처럼 뉴공을 듣고 일어나던 그냥 평범한 사회인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냥 그래서 당만 보고 민주당을 찍었고 그 전에는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사회의 개혁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다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나? 근데 찍는다고 뭐가 바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친오빠가 이재명 후보님을 2017년 경선 때부터 지지를 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상대원에서 했던 연설 영상인데 그냥 시간 되면 이걸 한번 봐라고 해서 보내줘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정말 두 후보 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근데 상대한 연설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그냥 꽂혔어요. 오. 네, 그냥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대원 연설을 듣는데 사실 저도 되게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많은 어려운 가정을 살아가신 분들을 보면 그 현장에서 겪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 속에 담겨 있는 정치다라는 거를 듣자마자 아, 이게 내가 원했던 정치의 본질이다. 딱 이렇게 그냥 꽂혀버린 것 같아요. 아, 그 상대원 연설이 정규재 씨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연설 네. 맞죠?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이제 지지를 하시게 됐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쭉 찾아봤더니 공약 이행률이 98%였고 네네. 뱉은 말은 다 지키더라고요. 저는 저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본질로 생각하는데 큰 개혁보다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인이 얼만큼 책임을 지고 이것을 바꿔내느냐. 근데 그 실행을 해왔더라고요. 과정을 쭉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행정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뀔까. 그 희망과 기대치에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인생을 베팅했죠. 와. 난 이 사람한테 인생을 건다. 와. 네. 자, 그러면 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공약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민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국민을 위해 책임지는 리더. 국민들은 편하게 기회를, 책임을 리더에게. 아, 그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12.3 내란 이후에 이제 주변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오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12.3 내란 이후에 이런 부정적 인식을 바꾼 주변 사람들이 좀 있던가요? 네. 저는 좀 중도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네. 주변에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이번 비상계엄에 친구들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괜찮아? 이렇게. 저도 이제 12.3 때 비상계엄 있을 당시에 국회 앞에 갔었는데,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이재명 라이브를 봤는데, 국회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라는데, 야, 너 괜찮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식간에 그 판단을 하고, 국민을 모으기 위해서 국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잘 너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실 맞아요. 것 같기 때문에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냥 살아오신 발자취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들을 잘해주시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응원 한마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재명 대표님께는 너무 사실 보이지 않게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외로운 길에 많이 걸어오셨는데 저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의 발자국을 띄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지키고 있으니 힘들면 국민들한테 이야기도 하시고 또 기대기도 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네.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바꾸냐라는 유능한 리더를 뽑고 도구를 선택하는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념적 논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괴물을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상식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이념이 아닌 상식이 통하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도구는 누군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6월 네. 3일까지 같이 화이팅 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예슬 지지자께서 정말 솔직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같이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시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전화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대로요. 신청 방법은 구글 폼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가는 저 QR코드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라든지 언제부터 당원에 가입했고 언제부터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대통령으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네, 지금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민주당 대선 상황부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메시지까지 알찬 내용들 모아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이인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그동안 MTV 방송반에서 계속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신속하고 날카롭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이제는 대선 특집 방송 같이 하게 됐어요. M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당 상임대변인 맡고 있는 이인혜입니다.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M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방송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서울시당 대변인으로서 6.3 대선을 앞두고 그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수구 기득권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자부하면서 성역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구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인혜 대변인님이 준비해 오신 지금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님 행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입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호 단체장 간담회에서 극심한 경제난 회복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과 정부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리는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여러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이어 경제 유튜버분들과 부동산,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둔 친기업적 행보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이재명 후보님의 민생경제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대선 캠페인 주제가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골목골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기업과 직능 단체의 의견을 경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청하는 자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오늘 경제 유튜버들과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특별히 걱정하는 게 경호가 지금 네. 대표님의 경호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이렇게 유튜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게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또 이제 유튜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또 접점을 넓혀 나가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 후보님 재판 연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5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5일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님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6월 24일로 연기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정략적 대선 개입과 국민주권을 침탈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함으로써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의 졸속 심리와 비정상적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14일 수요일 10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민주당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무소불위의 사법부 권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대 정신입니다. 네. 요 댓글들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마일 07님, 이인의 대변인님, 목소리 예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하셨고요. 조금 고민해 볼게요.님. 네, 뭘 고민해 보실까요? 이인의 잘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인의 파이팅. 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이인의 이지은 두 분 모두 파이팅 해주셨고,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요. 네. 파파이 목소리님께서도 이인의 네. 잘한다. 라고. 네, 이인의 짱짱. 파파이 목소리는 아버지신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와 같은 느낌이네요. 네. 파파이 정말 목소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또 전현희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또 한참 나눴었거든요. 네. 정말 이 사법부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재명 그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9일 만에 그 기록도 읽지 않고 9일 만에 바로 선고를 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이러면 그 전에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국민들의 저항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이든 아니면 뭐 아까 그 법 왜곡죄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하고 또 사법부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연일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며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직후 대권을 노리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더니 정책 경쟁이 아닌 관종 경쟁으로 경선을 치렀고 이제는 정치적 명분 없는 단일화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내세우며 당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실상 권력 욕망 가진 수구정당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은 곧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잖아요.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인데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참회를 해야 할 정당이 지금 뭐 후보를 내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 또 무슨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와 탄핵당한 정부의 장관이잖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브리핑 참 잘 들었고요. 대선까지 매주 목요일 생생한 대선 관련 소식들 잘 모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다음 주 화요일 7시에도 여러분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묘장군 김묘선 기자님이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만나요. 안녕.